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딛는 순간 무릎이 뻣뻣해서 아이고 하고 소리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려서 괜히 손잡이를 꼭 붙잡게 된다든지 걸을 때마다 끄끄 소리가 나서 신경 쓰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관절이 아픈 게 당연하지 뭐. 맞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하기엔 무릎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꽤나 드라마틱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아프다, 뻣뻣하다 정도지만 실제로는 무릎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해부학적 변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과정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혹사당하는 관절입니다. 걷고 앉았다 일어나고 계단 오르내리고 심지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무릎엔 체중의 두세 배의 부하가 실리죠. 이 무릎 안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연골은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방석 같은 역할을 해요. 문제는 이 연골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닳아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매끈하고 단단하지만 오래 달리다 보면 고무가 얇아지고 금이 가고 결국 철심이 드러나죠. 우리 무릎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멀쩡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연골이 말랑해지고 균열이 가고 결국 닳아 없어집니다. 여기에 체중 증가, 무릎을 많이 쓰는 습관, 유전적 요인, 여성 호르몬 변화, 과거 부상 등이 겹치면 관절염은 더 빨리, 더 심하게 찾아옵니다. 즉, 무릎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무릎 속 연골이 점점 손상되고 사라지는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절염의 무릎 속 구조 변화는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무릎 연골 표면의 마모가 시작되며 간헐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엑스레이로도 잘 안 보이고 증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잠깐 뻣뻣하다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새 신발 밑창에 작은 스크래치가 난 것과 비슷합니다. 2단계는 시간이 지나면 연골이 점점 더 얇아지고 균열이 깊어집니다. 이때부터 관절 간격이 조금 좁아지고 무릎을 많이 쓰면 붓거나 열이 날 수 있어요. 뼈가 자극을 받아 뼈 골극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에는 잘 안 띄어도 걸을 때 삐걱대고 불편해지죠. 3단계에는 연골이 상당 부분 닳아 없어지면서 관절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집니다.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축소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골이 거의 사라져 뼈끼리 충돌하며 관절 모양이 변형됩니다. 다리가 O자형, X자형으로 휘기도 하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짝이 삐뚤어져서 잘 안 다치는 것처럼 무릎도 본래 모양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릎 관절염은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국 의학 저널 BMJ에 실린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가 일반인보다 전체 사망 위험이 약 2.3배 높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무릎 통증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수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뚜렷하게 높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움직임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압이 오르며 결국 심혈관계에 부담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체중 증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체중이 5kg 늘어나면 무릎에는 약 20kg 이상의 하중이 추가로 실린다고 합니다. 이미 손상된 무릎이 더 빨리 악화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체중이 늘어나면 곧바로 당뇨병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약 47%가 관절염을 함께 앓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무릎 관절염과 당뇨병은 운동 부족, 비만, 전신염증이라는 공통된 뿌리를 가진 짝꿍 질환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무릎이 아프면 외출과 모임이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무릎 하나가 아픈데 마음까지 무겁다는 환자분들의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정리하자면 무릎 관절염은 무릎만의 병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심장, 혈당, 체중, 정신 건강까지 모두 연결돼 있으니 무릎을 지킨다는 건 곧 100세까지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무릎을 오래 쓰려면 약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에요. 이제부터 무릎이 좋아하는 6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중 조절입니다. 무릎은 몸무게에 아주 민감합니다.
살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은 몇 배의 짐을 더 지게 되죠. 다이어트라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식사할 때 채소부터 드시고 단백질을 챙기고 밥은 조금만 줄여도 무릎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허리띠 구멍 하나 줄어드는 게 무릎한테는 큰 선물이 돼요. 둘째, 운동하기. 무릎은 움직일수록 기분이 좋아집니다. 단 부드럽고 올바르게 해야 해요.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처럼 충격이 적은 운동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허벅지 앞 근육, 이게 무릎의 천연 보호대거든요. 무릎 통증이 있다면 특정 운동 방법을 활용해 무릎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 운동하고 나서까지 아프면 한 단계 낮춰 다시 시작하는 게 현명합니다. 셋째, 무거운 물건 안전하게 옮기기. 바닥에서 물건 들 때 번쩍 들어 올리는 거, 무릎이 제일 싫어합니다. 들어야 한다면 물건에 바짝 붙고 상체는 펴고 다리 힘으로 밀어 올리세요. 가능하면 나눠 들고 카트나 손수레를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무릎은 천천히 가까이 나눠서 들 때 가장 편하네요. 넷째, 무릎에 부하가 되는 활동은 줄이기. 내리막길, 긴 계단, 딱딱한 바닥에서 달리기 같은 건 충격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운동은 양보다 질이 목표예요.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로 바꿔보세요.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경사와 내리막을 줄이고 평지 위주로 코스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한다면 체중을 번갈아 옮기면서 잠깐씩 풀어주세요. 다섯째, 자세입니다. 무릎이 깊게 접힌 채 오래 있는 게 가장 큰 적이에요. 바닥에 앉는 대신 의자 생활, 너무 낮은 의자는 높여서 사용하세요. 집안 물건도 허리에서 가슴 높이에 두면 굽혔다 펴는 횟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오래 앉아있을 땐 중간중간 무릎을 쭉 펴서 쉬어주는 게 좋아요. 작은 동작 하나가 무릎 수명을 몇 년은 늘려줍니다. 여섯째, 영양 섭취. 무릎이 버티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매 끼니 단백질 반찬 하나 더 챙기고 일주일에 몇 번은 생선 요리를 드세요. 칼슘과 비타민 D도 잊지 마시고요. 과식, 단 음식, 가공식품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전신염증이 잦아지면 무릎도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리고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 이게 연골에도 좋은 습관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무릎이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몸은 가볍게, 운동은 부드럽게, 물건은 조심히, 활동은 현명하게, 자세는 얕게, 식사는 담백하게. 이 6가지만 지켜도 내일 계단에서 무릎이 속삭일 겁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낫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무릎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 즉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절염이 있습니다. 바로 류머티스 관절염이에요. 류머티스 관절염은 나이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기 관절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퇴행성과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퇴행성은 주로 한쪽 무릎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머티스는 대개 양쪽 무릎이 동시에 붓고 아파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상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있으면 류머티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손가락, 손목, 발목 같은 작은 관절에도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체중이 빠진다거나 피로감이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류머티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액검사, MRI,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일찍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진행을 꽤 막을 수 있거든요. 예전엔 불치병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생물학적 제재 같은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양쪽 관절이 동시에 붓거나 아침마다 뻣뻣하고 전신이 피곤하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 관절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괴롭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는 게 고통스럽고 심하면 밤잠까지 설치게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병은 그냥 손 놓고 지켜봐야 하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중 관리, 꾸준한 운동, 바른 생활 습관만 지켜도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류머티스 관절염이라 해도 요즘은 조기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릎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잘 걷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심장, 혈당, 수명, 삶의 질이 모든 게 무릎 건강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 무릎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얘들아, 고생 많다.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은 무릎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지키고 계신가요? 댓글로 서로의 경험과 방법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